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을 보면은 병원에서 검사를 다 시행하고 검사상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계속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은 두근두근거리고 호흡이 잘 안 쉬어지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늘 생각을 하시죠. 병원에서 검사상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계속 아픈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병원에 이제 내원하게 되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자율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구조적인 그리고 기질적인 이상을 체크해내는 그런 검사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MRI나 CT 그리고 혈액검사 같은 경우에도 내 몸의 장기, 어떤 기관에 어떤 이상이 발생을 했는지 구조적, 기질적 이상을 찾아내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아픈 거는 이런 구조적인 이상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여러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고장은 안 났어요. 기계의 고장은 특별한 어디 부품이 고장난 건 아닌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이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체성신경은 이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같은 거 움직여주거나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감각을 느끼는 신경을 이제 체성신경계다라고 부르고, 자율신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게 조절, 그러니까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자율신경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율신경계통은 우리 전신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에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의 다발적인 어떤 다계통의 문제들, 증상들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 증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머리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브레인 포그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안개 낀 것 같다, 이렇게 멍하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박동이 느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호흡이 잘 안 쉬어지거나 과호흡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는 가스가 많이 차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겨서 변비나 설사가 발생하고, 그리고 빈뇨가 발생해 가지고 야간에 화장실 너무 자주 가시거나 평소에도 막 소변을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발기부전과 같은 이런 성기능 장애라든지 여성의 월경 계통의 장애라든지 생기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얼굴에 열감이 생기거나 안면에 홍조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긴장, 불안, 우울과 같은 이런 이제 정신과적인 부분에서도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자율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신경병증과 같은 질병에서도 이런 자율신경계통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행성 원인,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뇌에 자극이 너무 많이 가졌을 때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율신경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조절 능력이 저하된 경우, 비슷한 경우죠. 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아니면 긴장도가 너무 상승해 있는 그런 이제 생활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자율신경 계통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항행성의 경우죠. 그러니까 기관에 너무 과도한 자극을 줘가지고 역으로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 계통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위장에 자극을 너무 자주 준다든지, 근육 긴장이 너무 높아진 상태로 이제 생활하신다든지, 만성적인 통증 자극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율신경에 영향을 준다든지 해도 자율신경 계통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 실조, 그러니까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야기하게 됩니다. 자율신경은 이러한 조절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쉽게 그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자율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혈압이라든지 심박, 그러니까 심박동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자율신경의 변화를 관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율신경 실조 증상을 앓으시는 분들도 이 검사를 시행을 해봤을 때는 뚜렷한 검사상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로는 3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율신경의 안정화입니다.
자율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경추 주변, 이제 머리 주변이거나 아니면 뭐 흉추 주변, 이런 이제 척추 주변에서 자율신경이 출발을 해서 이제 각 기관으로 가게 되는데, 자율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침 치료나 약침 치료, 아니면 자율신경 조절하는데 이제 탁월한 또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응점들, 손발에 있거나 귀에 있는 반응점들에 침 치료를 시행을 함으로써 자율신경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신의 균형 상태를 도와줘야 됩니다. 전신의 균형 상태를 도와주는 것은 한약 치료가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생활의 리듬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자율신경은 음과 양, 그리고 빨간불, 파란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교차적으로 켜지는 신호가 바로 자율신경이거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리듬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때 일어나고, 그리고 제때 주무시고, 이러한 이제 수면의 상태라든지, 스트레스 자극의 강도를 잘 조절을 한다든지, 업무의 강도량을 조절한다든지,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을 잘 회복해야 우리 몸의 리듬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자율신경 치료에 있어서도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바로 뭐냐면 등을 잘 치료해 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이 우리 스냅피 약침, 배수혈 약침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등 부위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 한의학적인 이론에서는 배수혈이라는 것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혈이라는 건 뭐냐면 등 부위에 각각의 어떤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이 내부에 있는 장기, 내부에 있는 장부의 기능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배수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포인트, 어떠한 장부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그 포인트를 잘 치료해 줘야지만 증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수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심수라는 심장의 박동을 조절하는 포인트도 있고, 폐수라는 우리 호흡, 과호흡이 왔을 때 그걸 안정시켜주는 혈자리도 있고, 위수, 비수와 같은 소화기 계통을 다스리는 혈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에서도 요 신경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율신경이 척추에서, 척수에서 시작해서 장부로 나가게 되는데, 중간에 신경이 한번 이렇게 뭉쳤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절이 바로 우리 배수혈의 포인트들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때문에 이 배수혈, 그 자율신경의 신경절을 잘 찾아서 치료를 시행해 주는 것이 자율신경 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관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등 부위에 이제 사혈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피를 빼주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이 포착되거나 눌려 있거나 과민해진 부분이 좀 이완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단순한 침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고, 약침 치료, 그러니까 신경의 어떤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약침을 직접 주입함으로써 이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방법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자율신경의 신경절은 우리 척추에 약간 좀 깊숙한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나 이런 포인트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가이드로, 초음파 유도와 약침술이죠. 초음파로 봐가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약침 주입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율신경 실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율신경 실조 증상, 검사상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도 굉장히 의아해 하시고, 검사상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도 큰 병이 아닌 것처럼 이제 여기시지만, 자율신경 실조 증상들을 앓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우리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신경 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스냅피 약침법, 배수혈 약침법, 그리고 한약 복용이나 아니면 생활습관의 변화와 같은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셔가지고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한번 시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